그때 당시에 사실 제가 커피가 조금 마시기가 쉽지 않았었어요. 이유가요? 아직 좀 디펙트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. 디펙트에 대한 이해 부족. 그때 당시에 좀 트렌드가 많은 로스터 분들이 기술적으로 그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좀 판단했었어요. 제가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커피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어요. 두 번째 도전에서 우승했죠. 1등을 하시고 저는 방현이랑 달라요. 네, 우리 스페셜 체어의 두 번째 주인공 우리 김민호 챔프님, 로스터님 모시고 우리 토크 이어가고 있습니다. 사실 지금 호우 로스팅 랩? 처음엔 원래 로스팅 사무소라 그랬었어요. 맞아요. 로스팅 사무소. 네, 맞아요. 저한테 좀 낯선 개념이었어가지고 네. 호우 HOWW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것도 혹시 이 뜻이 있으세요? 이제 왜 호우가 됐냐면 첫 번째로 제가 이름이 김민호니까 네. 친구들이 이제 민호 하는 것들 있고 또 개인적으로 비랑 되게 인연이 많아요. 항상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비가 왔었어요. 아하, 네. 뭐 아시겠지만 저희 밀라노 갔을 때 네. 엄청 쏟아졌잖아요. 그렇죠. 갑자기 마른 하늘에만 비가 쏟아졌죠. 저희 세트장 다 무너졌었어요.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. 네, 뭐 결과는 좋지는 않았지만 왜요? 사실 그 정도면 아주 준수한 성적이죠. 전 우승할 줄 알았어요. 그럼 국내 대회 때도 비가 왔나요? 전 비 때문에 우승했다고 생각해요. 그 정도로. 네, 왜냐면 그 두 번째 프로덕트 제출할 때 비가 네. 정말 많이 왔어요. 네. 그래서 날씨가 그 전날이랑 좀 다르게 한 12도 정도 떨어졌었어요. 그래서 아마 그날 그 블렌드 작업하셨던 선수분들 좀 어려워 하셨었을 거예요. 날씨가 좀 추워져서. 외부 환경에 그래도 좀 영향을 받으니까. 네네. 그래서 저도 약간 핸드픽 하다가 추운데 수정해야겠다라고 즉각적으로 변화를 주고 진행했던 프로파일이었는데. 야, 그래서 호우 로스팅 사무소. 그쵸. 호우주의보에 호우를 따서. 야, 여러 의미가 있었네요. 그쵸. 그 좀 하시면서 이제 청년 커피랩이라고 하는 이제 신세계에 이제 있었던 그 샵을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호우 로스팅 사무소까지 이렇게 넘어오시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? 호우는? 지금 호우는 총 4가지 역할을 제가 정의해놨는데 첫 번째는 컨설팅 업무. 로스팅 컨설팅. 네, 그쵸. 네. 근데 이제 약간 좀 더 창업 쪽보다는 이제 기업이라든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대상으로 조금 더 디벨롭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유지보수 개념. 네. 로스팅 컨설팅을 진행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네. 두 번째는 원두커피 제조, 세 번째는 아직 진행 안 됐지만 교육, 그다음 네 번째는 대회팀 운영 이렇게 4가지 와.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. 현재 그럼 대회팀 운영도 하고 계세요? 이제 시즌 되면은 이제 준비하고자 하는 선수들이 와서 뭐 공간을 대여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, 코치를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, 또 제가 선수가 돼서 참여할 때 같이 스텝이랑 공간 이용하기도 하고. 이제 대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대회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사실 2번 만에 대회를 우승을 하셨어요. 로스팅 대회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. 네. 엄청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. 근데 이거 약간 요즘에는 명함을 못 내밀겠어요. 왜요? 사실 처음에는 네. 2번만 해서 되게 빨리 했다고. 네.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다른 분들도 말씀 주셨는데 제 대회 이후로 두 분이 다 첫 출전에서 다 우승을 하셔가지고 약간 명함을 못 내밀겠어요, 그거를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짧은 시간, 그 짧은 도전 만에 우승을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. 그쵸.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가 좀 있으세요? 전략. 우선은 저도 자원봉사자부터 시작을 했었어요. 우선 대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싶었고 어떤 종목을 참여할까라는 좀 고민이 있었었어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2018년도 그쯤이었을 텐데 그때 2개 대회를 자원봉사자 참여를 했었고 첫 번째는 로스팅, 그다음 두 번째는 브러스컵 이렇게 참여를 했었어요. 네. 그래서 그 무대 뒤에서 선수들이 하는 걸 지켜보기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몰래 원두도 먹어보고 막 이러면서 나름의 약간 분석을 한 거죠. 시장 조사를 하고. 그럼 그때부터 난 이 대회를 나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? 그때 당시 로스팅 대회에서 꽤 좋은 성적을 냈던 제 앞에 챔피언 한동안 로스터가 출전하는 걸 뒤에서 보고 있었고 그때 이 선수가 좋은 성적을 가져왔네. 근데 되게 재밌다 그러고 또 뭔가 디벨롭 된다라는 걸 들었을 때 나가봐야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. 야, 그러면은 자원봉사자를 시작으로 첫 대회를 치르시고 그때는 성적이 어땠나요? 그때는 본선 진출해서 아마 8등으로 마무리했을 거예요. 첫 출전에 네네.
두 번째 도전에서 우승했죠. 야, 1등을 하시고 밀라노 세계대회 가셔서 그쵸. 세계 6등 6등까지. 사실 이 정도면 그 굉장히 하이 커리어잖아요. 네. 하이 커리어를 어떻게 보면 좀 단기간 내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좀 있으세요? 제가 로스터를 시작했던 2015년 그리고 약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을 때 뭔가 좀 되게 그 성장에 대한 갈구가 있었을 때 명확한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. 네. 기대가 됩니다. 나만 알고 싶다. 그때 당시에 사실 제가 주변에 있는 커피가 조금 마시기가 쉽지 않았었어요. 이유가요? 그때 당시에 좀 트렌드가 노르딕 로스팅이라 그래서 되게 약하게 볶는. 되게 약하게 볶고 스페셜티 커피가 좀 보급이 되면서 어떤 하이엔드 커피들이 조금씩 소개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 보니까 많은 로스터분들이 기술적으로 그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좀 판단했었어요. 하물며 그때 당시에 제가 프로덕으로 내던 커피들도 그런 장르의 하나였다고 생각하고요. 네.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렇게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5년, 6년 정도 했던 것 같고 그 해결에 대한 결실을 대회에서 봤던 것 같아요. 와, 그 노르딕 로스팅과 관련되어진 어떻게 보면 여기서 불편하셨던 건 그 약하게 볶아서 생겨날 수 있는 좀 덜 익은 부분들이라든지 그쵸? 그런 부분들에서 오는 그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걸 대회로 극복을 하신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? 그쵸. 저는 로스팅 대회는 아시다시피 네. 시연이 없잖아요. 그쵸. 내뱉는 프레젠테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수 없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커피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어요. 디펙트 발생시키지 않고 최대한 다 익혀서 낸다. 하지만 가장 라이트하게 낸다. 와, 혹시 그 뭐 아그트론이라고 하는 그런 컬러의 수치가 있잖아요. 그 몇 정도였는지 기억나세요? 블렌드가 아마 95 정도 됐을 거예요. 밝네요. 분쇄 기준. 네, 엄청 밝네요. 네. 야, 대단합니다. 그 혹시 후배 로스터들이나 바리스타들을 위해서 대회로 우승할 수 있는 본인만의 꿀팁이 있다는데 이 꿀팁들을 전달해 주신다면 후배 로스터들이 이 다음에 대회를 준비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.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요거는 이제 대회뿐만 아니라 제가 뭔가 새로운 걸 할 때 항상 하는 행동이고 방법인데 저는 앞전에 제가 참여하는 무언가에서 그 앞에 히스토리를 항상 분석을 하고 들어가요. 히스토리 분석. 좀 더 이 대회가 어떻게 진행됐고 네. 이 대회 기준은 어땠고 이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은 어떤 트렌드를 가졌고 이런 사전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대회를 파악하고 들어가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가 시발점이 될 수 있겠네요. 그렇죠, 맞아요. 그래서 월드 대회 준비할 때도 앞전에 대회 월드 대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했었어요.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해 본다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. 뭐 평가 기준은 어떤지, 네. 아니 그때 무대 공기는 어떤지, 뭐 이런 것들 다 파악해 보는 거죠. 그래서 그 로스팅 월드 대회에 참여를 할 때도 그 선배 챔피언들한테 찾아가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현장에서의 어떤 그 공간적인 부분들이 좀 어떠한지 실제 뭐 어떤 식으로 생두가 와서 어떻게 나는 그 안에서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분석을 해보셨다는 거죠. 그렇죠. 뭐 무대 뒤로 가서 뭐 배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봤냐, 실제로 가스는 어떤 걸 쓰느냐 이런 것들부터 다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죠. 야,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현장에서 생겨날 수 있는 돌발 변수를 좀 제어하기 위한 정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그게 챔프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대회에서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. 그렇죠.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앞에 역사를 보면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나오는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얼마 전에 이제 CV 폼이 바뀌면서 그 어떻게 보면 로스팅의 센서리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것들도 좀 계속해서 바뀌고 있지 않나요? 맛에 대한 기준은 변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그걸로 인해서 맛에 대한 기준이 변하고 있진 않다. 아주 일부 한 5%, 10%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본질 자체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맛에 대한 기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요. 여기서 말하는 그 본질적인 맛은 뭔가요, 그럼? 디펙트가 없는? 디펙트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잘 익힌다. 가장 잘 익힌다. 가장 잘 익힌다. 네. 근데 가장 잘 익힌다가 선수들만의 해석의 차이가 좀 있겠네요.
그거는 너무나 다양하게 있어요. 어느 누군가는 거의 뭐 크랙쯤에 빼야 된다. 아니면 반대로 조금 미디움까지 가더라도 괜찮다.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각자의 해석이 다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그 18년도부터 어쨌든 대회와 관련해서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으시고 있는데 이제 25년이 됐으니까 그 챔프님께서 바라보시는 어떤 이 로스팅의 어떤 흐름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이랬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? 지금 가장 강력한 거는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정의가 경험으로 바뀌면서 네. 과거에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테크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거기서 과정에서 온 부분이 CVA 폼이라고 생각하고 네. 최근 로스팅 대회도 어쨌든 프레젠테이션을 하진 않지만 그 정동평가라고 하는 일반적인 맛에 대한 평가 외에 이 로스터가 이 커피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맛 표현에 대한 점수 배점이 상당히 높아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그 기술적으로만 평가하던 시대의 마지막이었거든요. 네. 그래서 CVA 폼이 오면서 조금 성적이 좋지는 않았어요. 두 번 네. 참여하면서. 근데 이제 작년에 그래도 다시 본선에 올라가면서 감은 잡고 있다. 그러면 사실 이게 뭐 말씀해 주셨던 거에 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인데 예전에는 어떤 하나의 어떤 기준을 두고 거기에서의 정의를 끝이 냈다면 이제는 사실 진짜 경험적인 측면으로 바뀌게 됐는데 이런 더 어려우신 거 아닌가요?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느끼는 경험의 차이, 문화적 차이, 배경의 차이가 다르니까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생기잖아요. 그것들을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이제 다트를 잘 던져야 된다라는 느낌처럼 저는 좀 느껴지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? 우선 저는 선수니까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심사위원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번 좀 바뀌시기도 하고 그 하나의 수장이 있나요? 거기도?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랩이 들어오셔서 전체적인 칼리브레이션 진행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최근에 그 한국 챕터로 바뀌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심사위원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MC 보면서 자원봉사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틀이 잘 잡혀가고 있어서 뭐 심사위원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은 조금 이제는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해요. 자, 그러면 그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로스터들은 좀 특이한 건 저도 역시나 뭐 팀 단위로 움직이긴 하지만 정보 자체를 교류하거나 정보 자체를 이렇게 막 서로가 막 알려주는 식으로 해서 가지는 않는데 로스터 분들은 약간 좀 그게 좀 독특한 문화가 있더라고요. 되게 그룹핑을 지어서 본인들끼리 야, 난 어떻게 볶았어? 넌 어떻게 볶아? 하면서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 하나의 어떤 프로파일을 공유해서 팀 단위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독특한 문화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챔프님께서도 팀으로 좀 움직이셨는지도 궁금하네요. 제가 성과를 냈던 앞전에 2번 정도는 팀을 운영해서 이제 2번 정도는 팀으로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했던 2번 정도의 경험은 팀으로 하진 않았어요. 개인 단위로 또 움직이시고 충분히 빼먹을 거 빼먹었다. 충분히 너의 경험 이제 나 흡수했기 때문에 나만 우승하고 싶다. 나만 우승하면 되니까 너 필요 없어. 약간 이런 느낌. 근데 그 제가 그 로스터들의 그런 독특한 문화를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저 안에서는 그 정보를 빼먹으시는 분들, 이런 표현이 좀 격하게 좀 들릴 수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나. 왜냐하면 그 그룹을 지었을 때 그 중에 누군가는 어떤 상위 레벨이 있을 거고 그 중에 누군가는 하위 레벨이 있을 건데 이 간극의 차이가 크니까 기술적인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 흔히 말해서 내가 알고 있는 로스팅 프로파일을 알려줬을 때 물론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니까 그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건 고유의 선택, 그 고유의 선수의 몫이기는 하지만 그걸 정보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팁인데 그걸 저렇게 그룹핑을 하는 게 되게 좀 저한테는 좀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. 그게 제가 21년도, 22년도 그때부터 이제 로스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알게 됐으니까 그때는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. 제가 봤을 때 로스터들은 다 각자의 엄청난 고집들이 있어요. 맞아요. 진짜 고집쟁이에요. 심각할 정도로 고집쟁이에요. 그래서 사실은 같이 하더라도 따라하질 않아요. 만약에 이제 경험이 너무 없고 이제 로스팅 이제 처음 시작하는 완전 비기너라면은 뭐 따라할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각자의 난 이만큼 볶아라는 정도 수준에 오신 분들이랑 같이 그룹핑하면 절대 안 따라요.
그럼 그때 서로 비방하기 바빠요. 잘 볶였는데도 맛없다 그러고. 다 그래요, 그냥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팀을 이루어서 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? 그때는 이제 공식 연습 시간이 주어졌었어요. 그 공식 연습 시간이 되게 널널하진 않았고. 그쵸. 몇 번 만져볼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, 기계는 여러 개가 세팅이 되니까, 네. 각자의 장비에 대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퍼져서 했던 이유도 있었고, 네네네. 또 같이 연습하면 되게 좋은 게, 그 기준이 좀 생겨요. 나는 계속 헤매고 있는데 옆에 분이 되게 잘하고 있으면은 일단은 저 맛을 만들기 위한 기준이 생기잖아요. 그 프로파일이랑 상관없이 맛적으로. 그래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정보들이 계속 생기게 돼요. 저도 가끔 이제 팀으로는 최근에 안 했다고는 했지만 가끔 이제 같이 준비하는 선수들이 있으면은 같이 한번 커피 한번 같이 그 정도는 깔아서 먹어보면 안 될까요? 라고 요청할 때도 있고 그렇게 그랬을 때는 좀 흔쾌히 좀 그래요 같이 해봐요 하는 분위기인가요? 네, 그쵸. 왜냐면 이제 상대방이 더 잘해도 얻어가는 게 있고 또 제가 잘해도 그분도 얻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막 다 깔았는데 나보다 다 맛이 없는 것 같아. 그럼 이제 확신을 가지고 우승을 하겠다 이러고 들어가면 되죠. 확신을 가지고 대회를 나가는? 네. 여러 의미로 함께 하는 게 좋다. 맛보는 거는 함께 하는 게 정말 좋다. 연습할 때는 혼자 하고. 연습할 때는 뭐 성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. 뭐 조금 더 이제 정보를 같이 교환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유하거나 어떤 결과가 와도 항상 유쾌하신 분들이라면은 별로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어떤 다른 마음이 있는 분이 팀에 있다라면은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깨지게 되고 또 끝나고 나서도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팀으로 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. 그 우승이라고 하는 좋은 성과를 이루고 나서 분명 바뀌어진 게 있을 것 같아요. 본인의 삶이나 어떤 커피를 바라보는 태도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좀 달라진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을 좀 얻은 게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? 대회를 우승을 하시고 나서. 우선은 좀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그 보통 이제 우리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으니까 다들 부의 자유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지금 느낌은 약간 직업적 자유를 얻은 것 같아요. 직업적 자유. 네, 부의 자유는 절대 못 이루고 있고 직업적 자유 정도는 우선은 조금 이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더 성장해야 되는 건 있지만 나 챔피언이야 이렇게 다니면 절대 안 돼요. 절대. 그럼요. 묻혀요. 묻혀요? 그쵸. 산에? 네, 산에 묻히지. 근데 최대한 정중하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최대한 정중하게 또 예의 차려서 서로 소통하면서 부탁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주거나 같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? 뭐 예를 들어 어떤 장비 테스트가 좀 필요하면은 네. 뭐 요러요러한 사정으로 한번 좀 필드 테스트 하고 싶다 그러면 기계 오기도 하고 네. 또 제가 어떤 로스팅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은 지역이나 뭐 어떤 센터나 이런 곳에서 그렇다면은 좀 부탁하면 세미나를 열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자유롭게 생기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챔피언 이전에는 그런 걸 부탁할 수가 없잖아요. 성격적으로 너무 유쾌해서 네. 막 넉살이 너무 좋고 그러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더 뭔가 부탁하거나 요청할 때 쉬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혹시 그 방채미랑 아까 되게 친하다고 하셨었잖아요. 네. 평소에도 그럼 자주 만나세요? 뭐 2달, 한 달에 한 번씩은 술 먹는 것 그 같아요. 정도면 생각보다 되게 자주 만나시네요. 근데 좀 술을 진하게 먹습니다. 이제 방현영 셰프님도 공장장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. 또 로스팅을 같이 하시는 부분으로서도 약간 그런 서로의 유대감이나 공감감이 좀 있으시겠어요. 그쵸. 두 분이서 그러면 로스팅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시기도 하세요? 거의 안 합니다. 왜 물어봤냐면 둘 다 고집이 진짜 세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뭔가 술자리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로스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아주 이야기가 안 끝날 것 같아서 무서워요. 무섭고 친구지만 무서워요. 하나 있기 때문에 혼날 것 같아. 혼날 것 같아서. 네. 그렇군요. 혹시 그러면 제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하진 않는데 PD님이 여기 되게 짓궂어요. 네. 그 PD님이 제 질문지에 이 질문을 넣으셨어요. 이해를 부탁드립니다만 내가 방챔보다는 로스팅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내가 더 잘한다. 뭐 아니면 뭐 커피 영역으로 좀 확대해서 내가 방챔보다는 이건 더 잘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? 일단 등수가 증명해주고 있다. 등수가 아직 좀 디펙트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.
썸네일 나왔다. 방침 디펙트에 대한 이해 부족. 좋습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이상 안 들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순서가 돌아서 다시 방침이 나오는 건 아니죠? 뭐 후에 어떤 게스트가 나올지는 사실은 또 모르는 거긴 하지만 네. 저희가 혹시나 그 다음에 게스트로 방청을 모신다면 꼭 한번 초대 게스트로 미러 챔프를 모시고 여기서 3자 대면을 하는 자리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올해 안에 정말 그 많은 것들을 또 하려고 하시는데 AST 말고 좀 계획하시는 게 있으세요?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는 대회 준비하는 게 있고 어느 대회에 좀 나가시려고? 우선은 이제 KMBC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참여할 예정.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아니, 맨날 진짜. 마지막으로 했다가 저는 방현이 형이랑 달라요. 아하. 저는 방현이 형이랑 달라요. 이제 안 나올 거예요. 만약에 그 후에 한 번 더 나오시게 되면 와, 난 방해형과 똑같다. 얘 혹시 내 친구였다 이렇게. 친구다. 어쩔 수 없다. 올해를 그러면 좀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시는군요. 그죠. 그리고 뭐 하반기에 로스팅 대회 아마 있을 거고. 네. 그거는 전 계속 나갈 생각이니까. 로스팅 대회는 계속 나가시는 네, 거예요? 이건 계속 나갑니다. 내셔널 바리스타 챔피언십으로 불리우는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회는 올해가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. 그렇죠. 자, AST는 사실 아까 뭐 이야기가 조금 나오다 만 것 같아서 좀 덧붙이고 싶은데 아무나 할 수 있나요? 아무나 할 수 있죠. 정말? 다만 교육을 받고 자격이 준비가 되면. 완전 흔히 말하는 생초짜가 와서 AST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우선 이제 자격증 프로그램을 프로페셔널까지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ST 신청을 하시면 돼요. 근데 이제 과거에 좀 약간 잘못 아시는 분들이 전체 과목을 다 듣고 나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제도가 한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지금은 과목별로 AST 신청을 할 수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사실 AST는 SCA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교육의 환경, 자료 이런 것들이 매번 업데이트가 되나요? 제가 그 교육을 받으면서 보니까 제 선생님도 그 자료를 계속 매년 업데이트 되니까 계속 공부하시더라고요. 지금 SCA의 AST 과정은 더 빠른 것 같아요. 그 약간 그 변화하는, 체감하는 속도가? 네. 그래서 AST가 계속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게 좀 잘 맞으세요? 네, 저는 맞는 것 같아요. 계속해서 공부하고 발전하고 어떤 변화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. 네, 그렇죠. 그게 혹시 다시 한번 월드 로스팅 챔피언십에 나가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? 그건 아니에요. 그래요? 네. 저는 약간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가르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선수 출신이 가지고 있는 큰 목표는 결론적으로는 월드대회 우승이라고 하는 그걸로 많이 귀결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것과는 별개시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월드 로스팅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은 거는 진짜 살면서의 꿈이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아마 아까 좀 얘기 못했는데 올해 기점으로는 조금 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고 싶어요. 네. 지식적이나 경험이나 뭐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싶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. 원래도 근데 좀 사람들을 좀 알려주고 가르치고 하는 거에 좀 흥미가 좀 있으신 편이세요? 저는 정말 많아요. 그래서 AST를 하고 싶다. 얼른 환율이 떨어지길 기대를 해봅니다. 네. 자,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마지막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, 올 한 해도 이제 준비하신 것만으로도 정말 바쁜 한 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마지막으로 로스터를 이제 막 꿈꾸거나 혹은 막 이제 입문하시는 우리 로스터 분들께 선배 로스터로서 해주실 수 있는 뭐 덕담, 조언, 한마디 이런 게 있을까요? 사실은 뭐 저도 아직은 완전한 성공을 이루진 않아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많이 소통하셨으면 좋겠어요. 소통. 가끔 이제 DM으로 이렇게 로스팅 물어보시는 분들 있거든요. 오면은 최대한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고 있고 뭐 너무 약간 좀 이거는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아니면 거의 대부분 소통하니까 같이 소통하면서 오랫동안 네. 그래서 사실은 목요일 정도는 제 사무실 방문해도 되거든요. 목요일 날은? 네. 목요일에는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그때 뭐 원두 들고 와서 같이 물어보고 하시면은 같이 먹어보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. 알겠습니다. 저희 원두 들고 한번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냉철한 비판. 제가 가까운 데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.
자, 이렇게 해서 2020 코리아 커피 로스팅 챔피언이 우리 김민호 챔프님과 함께하는 열정 가득한 딥한 토크의 시간이 좀 끝이 났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게스트와 또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함께한 소감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우선 이렇게 SCA에서 되게 멋진 자리를 두 번째로 참여할 수 있고 올해 또 처음 참여한 거잖아요. 그래서 너무 영광스럽고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네, 참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달달하게 끝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뭐 올해 이제 시작이 됐지만 많은 어떤 시국도 그렇고 어떤 원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여러모로 뭐 경제 지표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의 달달한 그런 커피 향들처럼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들도 달콤하고 멋진 향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. 어떤 원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여러모로 뭐 경제 지표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향기로운 커피 향처럼